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파문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강력한 마약이죠. 코카인까지 이번에 검출됐는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저희가 앞서 이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코카인하고 케타민도 추가 검출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근데 이제 코카인, 케타민인데 코카인은요 우리가 네. 3대 마약이라는 것이 코카인, 헤로인, 이제 필로폰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네. 굉장히 이게 중독성이 강하고 또 환각 작용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이제 3대 마약으로 부르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코카인은 이제 백색 가루라고도 하는데 주로 미국, 남미, 뭐 유럽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흡입하고 투약하는 마약인데 네, 네. 사실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코카인이 이제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코카인 관련된 성분이 이제 감정에서 나왔다는 거에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케타민은 이제 전신 마취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의료용 마취제예요. 그래서 수면 마취, 어떤 수술이랄지 시술이랄지 뭐 할 때 그걸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오용이나 이제 남용이 되면 환각작용이 있고요. 이제 중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네. 그래서 법으로 지금 금지를 하고 있는 약품이에요. 그런데 유아인 씨가 지금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더군다나 케타민 이게 뭐 종류별로 뭐 다 이렇게 성분 검출이 돼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거죠. 예. 앞서서 코카인은 국내에 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네. 유아인 씨가 외국에 나가서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이제 예.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 유통은 되고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코카인 자체는 이제 코카나무에서 추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화학 제품 같은 걸 투입을 하고 해서 거기서 이제 추출을 하는데 이제 정제를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남미 뭐 드라마, 영화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수리남에서 나왔던 게 코카인인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멕시코, 뭐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이런 데 이제 마약 카르텔이 있는데 예. 네. 거의 이제 코카인을 취급하죠. 그래서 그걸 거의 이제 미국에다 수출을 해서 미국 사람들이 엄청 코카인에 문제가 됐었고 이제 미국에서 워낙 이 부분에서 이제 단속을 하니까 또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카인의 어떤 중독성, 환각성 그리고 대량으로 재배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낮춰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마약인데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카인보다는 이전에는 필로폰이 이제 일본말로 히로뽕이라고 하죠. 그리고 법률적으로 이제 메스암페타민이라고 마약법에는 메스암페타민으로 나와 있어요. 예. 네, 네. 이것이 상당히 많이 쓰여졌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향진형실성 의약품 중에서 향정실성 의약품은 의약으로 쓰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막 통증이 너무 심한데 이걸 일반적인 약 가지고 어떻게 보면 통증이 제어가 안 될 때 이제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뭐 케타민, 펜타닐 뭐 이런 거 가지고 사실 이제 진통을 제어하는 거거든요. 예. 특히 이제 암 같은 거 걸리면 사실은 뭐 일반적인 진통제 갖고는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패치랄지 이제 먹는다랄지 정맥 주사로 진통을 감소시키는 건데 이게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통증을 제어하는 약이니까 이게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투약할 수 있는 약의 범위가 굉장히 적어요. 소량이에요. 근데 처음에 소량으로 했다가 이걸 점차 늘리게 되면서 이제 중독이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몸에 중추신경계 특히 그리고 이제 뇌에 엄청나게 나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3대 마약 중에서 이제 코카인이 필로폰이나 헤로인보다 더 센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그게 이제 뭐가 센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코카인도 이제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은? 가격은 뭐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왜 세다고 볼 수가 없냐면 코카인은 이제 보통 흰 가루로 해서 뭐 물에 타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영화나 드라마 보셨을 거예요. 이제 코를 이렇게 해가지고 흡입하고 아니면 영화에서 이제 $1달러짜리를 돌돌 말아가지고 코에다 흡입하잖아요. 그러면 코에 있는 점막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 네, 또 네. 이제 주사를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약 중에서 순도예요. 그 순도가 몇 %냐에 따라서 이게 강하게 자고 약하게 작용하고 또 물에 타 먹느냐 또 아니면 흡입하느냐 뭐 주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강도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뭐가 뭐 더 나쁘다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검사에서 코카인 성분이 검출됐다는 거는 어떻습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최근 6개월 이내에 코카인을 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소변에서 추출이 되면 뭐 예. 1, 2주 내에 이제 소변은 물을 먹고 우리가 수분을 섭취하면 바로 배출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1, 2주 내에 검출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코카인 그런 것들은 사실은 오래전에 하면 검출이 안 되죠. 하지만 이제 머리카락에서 검출이 됐단 말이에요, 이번에. 근데 이제 머리카락 자체가 우리가 한 달에 한 1cm 정도 자란다고 보면 예. 뭐 한 6개월이면 6cm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머리카락의 끝부분에서 성분이 검출됐느냐, 뭐 처음에 검출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간을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보죠.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에 있는 성분은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유아인 씨를 긴급 체포했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은 입국한 다음에 이제 소환 조사해도 되는데 왜 긴급 체포해서 머리카락을 채취했을까? 그것은 이제 들어와서 이제 머리카락을 다 제모를 해버리고 그러면 눈썹 같은 거 다 제모하면 사실 이제 코카인 성분 그런 걸 검출할 수 없기 때문에 공항에서 바로 압수수색해서 네. 채모를 가져간 거죠, 경찰이. 그러면 코카인은 이제 중독성이 강하면 이게 하면은 끊기가 어렵고 점점 더 빈도나 강도를 높여 나가야 되고 그런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작은 뭐 약간 소량, 순도가 약한 거에 시작하지만 이게 하다 보면 좀 더 이제 순도가 높고 양을 좀 많이 늘려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럴수록 계속적으로 이제 환각이랄지 이제 중독 증상이 굉장히 심해지고 그러면 결국 만중보다는 이제 좀 더 높게 하다 보면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게 과도하게 투여하면 네.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진짜 정말로 위험한 거거든요. 예. 연예인 마약 뉴스 저희가 뭐 심심치 않게 보도했었는데 이렇게 4개 종류를 검출된 경우는 저는 많이는 못 본 것 같거든요. 저도 그런 사례는 지금 기억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마약이랄지 뭐 마약법에 의한 마약, 뭐 마약에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제 마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정시설 의약품, 그러니까 의약으로 쓰이는 예. 것이 있고, 그다음에 대마가 있거든요. 근데 처벌이 대마가 가장 약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대마를 처음 시작하는데 이제 대마도 사실은 이제 대마초처럼 피는 거 그것은 그렇게 뭐 이렇게 중독성일지 환가일지 그런 게 좀 약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액상 대마라고 예. 그게 사실은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뭐 마치 슈퍼에서 파는 것처럼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액상 대마는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대마와 달리 굉장히 뇌나 중추신경에 영향을 미치고 이제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제 대마의 대부분 이제 처음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제 마약을 손대려고 하면 이제 마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거부감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의약품을 가지고 사실은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병원에 가서 우리가 수면 내시경 하잖아요. 프로포폴 그렇죠. 이제 전신 마취한단 말이에요. 예. 프로포폴은 이제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우유 주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프로포폴을 맞았는데 이제 뭐 잠을 자고 어떤 시술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깨어나 보니까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마약 성분이 아주 소량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잠이 안 오고 그러면 결국 프로포폴을 맞게 되면 컨디션이 좋다는 느낌. 사실은 그건 겉으로 컨디션만 그렇지 몸은 사실은 이게 반복되거나 할지 양이 많으면 치명적이거든요. 이제 그걸 못 느끼다 보니까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맞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네. 근데 2021년에는 이 프로포폴만 73번을 맞았다고 하는데 유아인 씨가 네네네. 이게 법으로 가능한 겁니까 이게? 그 모르겠어요. 지금 뭐 마약 통합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그 님스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실은 마약류 처방을 하게 되면 마약의 어떤 수출입, 판매, 유통, 투약을 하게 되면 님스에다 다 보고되게 돼 있어요. 7일 이내에. 네네. 그런데 지금 님스 자체는 보고만 되지 사실은 그걸 분석하는 데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럼 병원에서 몰랐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병원도 사실은 과도하게 처방을 해서 처벌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을 처방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었느냐. 케타민이랄지 프로포폴을 그걸 봐야겠죠. 그리고 시술도 않고 그냥 와서 부탁을 했는데 만약에 처방을 해서 주사를 해줬다. 투약을 해줬다면 이건 이제 병원이 유보행위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과도하게 했느냐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수면 내시경 같은 거 할 때는 프로포폴이 뭐 한 12mm 정도 해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조사낸 걸 보면 거의 뭐 한 440ml를 73차례에 걸쳐서 했다는데 거의 1회당 거의 막 60ml라고 한다면 거의 뭐 5배를 5배. 투약을 하기 때문에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이나 이제 의사들이
이 남용, 오용 처방을 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을 경찰이 수사를 할 겁니다. 네. 예. 이렇게 자주 뭐 많이 이렇게 투약을 받았는데 왜 이제서야 이게 적발이 됐을까? 시스템적으로 앞으로 좀 이게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 프로포폴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데 좀 개선이 네. 안 되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뭐 일반적인 마약류, 뭐 헤로인, 또 뭐 코카인, 뭐 필로폰 이런 것들은 뭐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죠. 왜냐하면 그건 아주 은밀하게 예. 해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항정시스 의약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처럼 통합 관리 시스템이 예. 있어요. 처방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님스기 예. 때문에 이제 보고가 되죠. 근데 워낙 처방을 많이 하니까 그게 연에 한 1억 건 된다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1억 건 되는데 그게 바로 님스에 이게 탑재가 되면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에서 또 뭐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했느냐 아니면 처방이 적법이냐 그런 걸 따져야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할 때 뭐 이걸 판단하는데도 한두 달 걸리고 또 여기서 오남용이 있는가를 또 검토해야 할 거 아니에요, 데이터를. 근데 이걸 검토할 수 있는 직원이 한 6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프로포폴이 됐건 케타민이 됐든 간에 예방적 차원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님스에 올라오자마자 이걸 바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있어야 하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AI가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님스에도 이제 AI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걸 잡아낼 수 있으면 사실은 더 이상 못 하도록 예방할 수 있거든요. 지금 UIC와 관련해서도 이게 그냥 보다가 이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작년 2분기 걸 가지고 기획 감사를 했어요. 예. 아, 이게 2분기 거까지만 기획 감사를 하니까 유한 씨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21년, 22년 걸 이제 전부 다 보다 보니까 이것은 뭐 거의 뭐 100회 이상 또 그다음에 뭐 1회 투여량도 굉장히 많고 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잡아내게 했는데 이건 뭐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인원을 많이 투입을 하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랄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면 이제 훨씬 더 예방도 할 수 있고 네. 또 적발될 수 있는 건수도 굉장히 많아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지금 이런 유아인 씨처럼 일단 4가지가 이제 검출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마약이나 대마나 뭐 항정시스 의약품은 이제 초범의 경우는 구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횟수가 적으면 마약은 제외하겠지만 대마나 항정시스 의약품은 또 벌금형 선고받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유한 씨 같은 경우에는 코카인, 예. 마약, 항정시스 의약품, 대마 이게 마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종류를 한 거예요. 더군다나 횟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정과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뭐 공급망이나 이런 걸 좀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좀 수사 범위도 넓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일단 뭐 항정시스 의약품 같은 이제 프로포폴이나 케타민은 예. 찾는 거 쉽죠. 왜냐하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투약이 됐기 때문에 그 뭐 기록만 가지고도 이제 병원을 다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카인은 또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점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과연 코카인 구입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예. 것들을 찾아내는 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카인을 투약한 횟수도 이제 몇 번인지는 모르겠어요. 또 예. 외국에서 할 수도 있고 이제 외국에서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추적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으니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한 가지 이슈를 더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SM 관련해서 지금 이제 하이브, 카카오 이렇게 해서 아주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우선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굉장히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SCM이 1995년에 설립됐고 97년도에 이제 이수만 프로듀서가 라이크 기획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만들면서 SCM의 음반과 관련해서 프로듀싱 용역비로 판매 금액의 15%를 받아요. 네, 네. 수익금의 15%.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때는 SCM이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 됐거든요. 101억 됐는데 100억을 가져간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죠. 그래서 2019년도인가요? 근데 KBA 자산운용이 SCM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얼라인 파트너스라는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개입을 하면서 이 부분을 문제 삼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약을 이제 조기 종료하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이제 계속 현 경영진하고 이제 이수만 프로듀서하고 굉장히 알력이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SM에서 SM 3.0이라는 음모 제재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면서 이수만 씨를 배제를 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카카오에게 9.05% 정도의 주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해서 주식을 갖게 하고 전환세채를 발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가 2대 주주가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수만 씨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한 14% 좀 넘는데 네, 네. 18%가 될 거예요. 18% 정도 돼. 18% 좀 넘는데 이수만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배제됐잖아요. 그리고 경영진한테 이제 배신감을 느끼겠죠. 그리고 본인도 이제 하이브를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에게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 중에서 이제 14%좀 넘는 네. 그런 주식을 주면서 사실은 이제 진흙탕 싸움인 하이브, 뭐 SM, 그다음에 카카오 예. 거기에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 이렇게 지금 굉장히 예.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는 거죠. 일단 하이브가 공개 매수에 나섰다가 지금 실패한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금감원이 조사에 들어갔다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이제 하이브는 공개 매수를 가격을 이제 12만 원 정했죠. 예. 그래서 지난 28일까지 공개 매수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공개 매수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공개 매수가가 12만 원이고 가격이 12만 원 밑에였어요. 그러니까 12만 원 공개 매수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예. 봤는데 거의 한 25% 정도를 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며칠은 사실은 12만 원 밑에였었는데 예. 네. 갑자기 이제 판교에 있는 뭐 증권회사 지점 그런 데서 법인에서 이걸 다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분할식 매수라고 해서 이제 가격을 정해주면 증권회사 알아서 그 가격을 사는 건데 아마 12만 원 이상에서 살 수 있도록 그 가격을 정해서 산 게 아니냐. 그래서 지난 16일하고 28일 날 이제 엄청난 주식 거의 200만 주를 이제 뭐 기관이 사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카카오에서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산 게 아니냐고 이제 하이브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또 금감원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공개 매수를 어떤 가격을 정해놓고 12만 원 정해놓고 하이브에서는 공개적으로 매수하려고 했는데 네. 매수하지 못하도록 어느 기관에서 12만 원 이상의 가격을 끌어들여 올리면 이건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정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수를 유인해서 결과적으로 공개 매수를 실패하게 만들 수 있는 뭐 쉽게 말하면 주가 조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법적으로 하이브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고, 그다음에 금감원에서도 아마 뭐 조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결국 이제 법정까지 갔고 가처분 신청 냈고 결과가 이르면 오늘 내일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네. 이 법정 다툼의 그 지금 이제 쟁점이 무엇인지 하고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법적인 것은 이제 두 가지예요. 이제 3월에 있는 이제 주총에서 네. 누가 이제 많이 우군을 확보하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이제 여론전이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일단 이수만 측에서 제기한 이제 가처분 신청이거든요. 그러면 카카오가 9.0%를 가져가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유상증자 결의하고 전환 주식을 카카오에서 인수하는 결의를 했잖아요. 이 결의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이수만 측에서 제기한 거죠. 왜냐하면 경영을 목적으로 유상증자랄지 전환세제 발행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이건 경영을 목적으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주목이 되고 지금 카카오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협력 관계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경영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이랄지 전환세제 발행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공개 매수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싸움이 격화되면서 지금 약간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경영권 인수하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되면 자기들도 이제 공개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처분 결과가 좀 중요시 되고 이제 과연 가처분이 인용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세 조정과 관련해서 금감원에 고발을 했는데 진정서를 냈는데 정말로 카카오와 관련된 법인에서 카카오의 부탁을 받아서 이제 수탁이나 유탁을 받아서 과연 주가에 관여를 했느냐 이 부분이 또 굉장히 또 뇌관이 될 수가 있어요. 굵직한 기업들이 지금 모두 지금 참전을 해가지고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우리나라 K-팝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절정으로 가고 굉장히 좀 완성된 단계로 가고 있는데 괜히 이런 싸움으로 인해서 K-팝 발전에도
좀 치명상이 오지 않을까 또 걱정하는 시각도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장기가로 가면 이제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제 SEM 자체는 사실은 우리 K-팝의 천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H.O.T랄지 SES 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또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뭐 음반 제작이랄지 공연 계획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지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 SM의 어떤 존재가 엄청난 존재인데 과연 그러면 경쟁력이 있어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하이브가 됐건 카카오가 됐건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이러한 싸움이 빨리 종결돼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뭐 SEM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많이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늦춰질수록 사실은 K-팝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죠. 네. 참 너무 복잡한 얘기인데요. 뭐 잘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쉽게 말하자면은 이수만 그리고 그 방탄소년단 기획사인 하이브 이쪽 한편과 현 경영진 이수만 씨의 초조카라고 하는 포함해서 경영진과 카카오 양쪽이 싸우고 있고 네. 빨리 끝나야 된다. K-팝 위해서는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